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첫 번째로 시황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매한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매수하고 뭐 매도를 하면 뭐 왜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는데, 사실 매수하고 나서 어 이건 왜 샀다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막 사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고, 매매가 완료된 것들, 그러니까 매도한 날 그 매매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적립식을 다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건데요. 코덱스 200 예전에 한 2년 적립하자 했을 때 기억나시죠? 2018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또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적립식에 대한 공지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황 이야기를 보면, 뭐 사실 오늘도 코스피는 뭐 그저 그랬고, 그렇다고 막 크게 하락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 그랬고, 뭐 수급도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전부 다 이제 매도가 좀 강했고, 특히 코스닥 코스피 비차익도 매우 약했기 때문에 시장이 뭐 좋을 건 아니라고 봐요. 매일매일에 사실 뭐 시장이 이렇게 크게 달라지고 뭐 이런 건 이렇게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만 좀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요 언저리에 어떤 이렇게 초록색 요렇게 구간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 구간이 이제 좀 매물대가 좀 강하게 좀 만들어졌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떻게 그 나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여기 깨고 내려가면 조금 기분이 별로고, 차라리 돌파하는 게 낫겠지만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시황이 최근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어제 엊그제 뭐 CPI로 뭐 떠들썩하게 나오고 뭐 그랬잖아요. 좀 문제긴 하죠. 문제긴 하는데, 최근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이게 뭐 그 탑다운으로 이제 무언가를 볼 때가 있고 바텀업으로 무언가를 볼 때가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모두 다 이제 탑다운에서 이야기가 되고, 개별 종목들의 어떤 실적은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황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뭐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저는 바텀에서 생각을 좀, 개별 종목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어떤 느낌이 좀 종목들에서 느낌이 나오냐면, 분명히 그 EPS 전망치들이 꾸준히 좀 하향되는 모습들이 나와요. 최근에 뭐 PER 조정은, 사실 PER은 이미 많이 하향시켜 놓은 상태이고, 근데 거기다 더해서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EPS도 하향시켜 버리는, 그래서 목표 주가가 계속 좀 하향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PER과 EPS와 PER이 계속 하향되고 있거든요. 특히 EPS가 최근에 계속 많이 하향되고 있는데, 그래서 목표 주가도 내려가죠. 목표 주가도 내려가는데 현재 주가는 그래도 한참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참 밑이라는 게 역사적 밸류 저점 수준이에요. 항상. 항상이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EPS를 막 낮추고 뭘 다 해도 주가는 이미 먼저 많이 빠져 있는. 그래서 뭐 이런 밸류가 나오지 할 정도의 역사적 저점 근처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 저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 2분기 때 좋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항상 이쪽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한 뭐 6개월 이전부터 시장이 들썩들썩 되기 하니까, 아마 뭐
곧 시장은 좀 바닥을 SK하이닉스는 좀 바닥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그래도 한번 검색은 해봐야죠. 이거를 제가 주간 차트로 펴놓고 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최근에 회원분들의 많은 분들이 내년에 침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년에 침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년에 살 것이다. 혹은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의 생각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SK하이닉스처럼 시장에서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EPS를 하향하기 이전부터 이미 주가는 먼저 빠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다 이게 재고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것처럼 시장 역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지금 보면 뭐 모든 유튜브에서 경기 침체 이야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는 웬만한 사람들이 경기 침체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많은 어떤 심리들로 인해서 주가를 팔아버리고 매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미 더 많이 빠져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역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이야기로 더 많이 하락해 있는 경기 침체라는 어떤 그 심리적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의 원래의 어떤 주가보다 훨씬 밑에 있는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보는 게 SK하이닉스였고 코스피 지수를 봐도 상당히 선반영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보조지표가 RSI라는 보조지표이고 RSI를 주간 차트에서 좀 보면 주간 차트에서 RSI가 여기 30을 깨는 경우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깨는 경우가 거의 흔하지 않아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과거에 요 RSI가 30을 깬 경우는 2008년도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건 2015년도에도 한번 깼어요. 2015년도에도 요때는 안 깼었나? 잠시만요. 2015년도에는 30 안 깼네요. 이때는 2018년도네요. 다시 정정해보면 깼던 경우가 2008년도 요때 유럽 사태가 있었을 때였고 그 다음에 전쟁 난다 막 했을 때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요 구간은 뭐냐면 이제 그 금리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금리를 어떻게 높이겠다 이런 어떠한 압력 때문에 먼저 왔던 그리고 지금은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떤 우려들 요 정도거든요. 이렇게 보면 진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쭉 놓고 봐도 정말 큰 사건이 났을 때 정도만 이렇게 RSI가 과열에 들어가거든요. 과매도 영역에. 근데 지금이 이미 저는 꽤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미 다 이렇게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시장은 이미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 것 같고 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금리를 상승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반영하는 이런 과정들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SK하이닉스처럼 시장은 이미 많이 선반영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진짜 조정이 올까? 왜냐면 약간 지금의 조정은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의 어떤 급락과 좀 느낌이 다르게 과거에는 정말 잘 대책을 세우거나 뭐 대응할 여력도 없이 이렇게 확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어떤 경기 추세가 너무 강해서 주가가 빠지는데 마음이 잘 안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주가도 이미 빠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진다는 게 뭔가 저는 조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거는 저의 어떤 소설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시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 겁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변동성일 뿐이다. 좋은 회사들은 시황에 의해서 뭐 출렁거릴 수는 있죠. 근데 이 출렁임이 나만 출렁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어떤 테마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뭐 이상할 수도 있지만 테마성의 어떤 일부 업종들이 좀 상승하는 것 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 힘들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장기 종목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매도한 종목을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요 화면을 뭘로 좀 이렇게 좀 고정을 해놓을까. 왜냐면 원래는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활용해서 회원분들이 제가 보는 화면들을 좀 다양하게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자주 바꿀까 했었는데, 추석 때 전화해봤더니 너무 어렵다, 좀 고정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당분간 요걸로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핵심은 이 RSI, 월간 차트의 RSI, 주간 차트의 RSI, 일간 차트의 RSI를 좀 한동안 써볼게요. 이거에 좀 적응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보조지표를 깔아보고, 이거는 스토캐스틱, 뭐 CCI 요 정도, 월간 차트에는 를 메인으로 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좀 하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에는 RSI와 5, 20, 60주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을 메인으로 보고요. 사실 일간 차트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이유가 봐봤자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에도 말씀드렸듯이 월간 차트상의 볼린저 밴드, 제가 이걸 한번 봐볼게요. 요거를 좀 메인 차트로 보자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어떠한 전략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어떤 분석들을 해볼 때 꼭 코스피에도 한번 테스트 해보거든요. 코스피에도 어떤 전략이 맞을 때 개별 종목에도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월간 차트 상에서 볼린저 밴드 이런 하단에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지나고 나보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잖아요. 그죠? 좋은 매수 기회이긴 하죠. 요때도 어떻게 지나고 나보면 사실 좋은 기회였죠. 근데 지금 다시 왔죠. 근데 그 당시 때는 그때가 기회인지를 잘 모르죠.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참고로 월간 차트상의 RSI는 요 40을 깼을 때가 거의 바닥에 항상 근접했습니다. 바닥. 그리고 이 40은 웬만한 구간에선 잘 나오지도 않는 구간이죠.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겁니다. 이런 월간 차트상의 이런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꼭 매수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왜냐면 이 상단 매도 이후에 쭉 추세가 만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항상. 그리고 반대로 이 하단 이후에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볼린저 밴드 특성상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하단에서는 매도가 아닌 매수로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 상단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매도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큰 화면을 보고 현재 종목들을 이야기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아예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고정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오늘 JVM이라는 종목을 저희 관심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월간 차트 상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월간 차트 상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일간 차트에서는 그 중장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JVM을 요때 만약에 매수하고 요 언저리 때 매도한다라고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상승 추세가 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월간 차트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한 세 번 정도의 매도하고 나오는 요 와중에
사실 너무 좋은 기회들이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요때 중장기 투자와 그것을 일간 투자로 일간 차트로 이렇게 단기 투자를 좀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동성을 좀 이렇게 잘 돌리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JVM은 중장기 투자로서 지금 매수의 영역은 아니겠죠. 매도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지만 단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투자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뭐 1, 2% 혹은 뭐 하루 이틀 뭐 3, 4일 정도 상간에 어떤 강한 어떤 수급에 의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 JVM을 매수했던 이유는 요 강한 장대 음봉 있죠? 요 장대 음봉을 저는 의미 있게 봤고 여기를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박스라고 봤을 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때가 언제일까라고 봤을 때 요 날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때 종가 언저리에서 요때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오늘 그냥 거의 뭐 종가 무렵에서 매도해야지라고 했다가 매도했는데 좀 더 올라서 이렇게 끝나는 사실 이건 아주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요거를 할 때 회원분들이 이제 뭐 그런 것도 여쭤보시죠. 이 의미 있는 캔들을 어떻게 아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했지만 여기 때 어떤 신호 힌트는 가끔 요런 것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RSI에 보통 기본 RSI는 70과 여기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40과 60도 선을 좀 그어서 보거든요. 그랬을 때 돌파하기 직전이 요 60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까지 요 수치가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근데 돌파해 버렸을 때 말고 돌파 이전 바로 직전에 그때가 좀 중요하게 좀 볼 때가 있는데요. 어제로 보면 요런 모습이죠. 딱 요런 모습. 57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좀 강한 어떤 모습들을 강하게 생각했던 어떤 박스권을 내 어떤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매수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수해보고 단기 매매니까요. 만약에 요 언저리 라인을 깬다면 이거는 매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때 요 RSI에 어떤 좀 힌트도 좀 있었고요. 과거에 비슷한 RSI의 모습을 좀 볼까요? 요때도 비슷하네요. 요때나 요때도 요때는 조금 약하고 요때 60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강한 어떤 거래량과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라인들이 나오죠. 요때 매수했다면 이만큼은 올라갔겠죠. 그쵸? 그리고 뭐 근데 요런 것들도 조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예 돌파해버린 경우에는 오히려 꺾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나오네요. 여긴 좀 애매하네요. 탁 살려고 했더니 벌써 이미 시세를 분출해버리는. 그쵸? 근데 여기서 뭐 결론적으로 뭐 따라 들어갔으면 좋은 성과가 있었겠지만 약간 애매할 수도 있죠. 약간 좀 그쵸. 아무튼 뭐 RSI도 단기 매매할 때는 자주 활용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적립식 투자를 다시 이제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그 2018년도였죠. 그때 2018년도 이렇게 볼게요. 그쵸? 2018년도 7월경이었나? 요때 어떤 월간 차트로 볼게요. 이거를 더 잘 보이게 요때로 볼게요. 2018년도 뭐 한 7월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때부터 그때 코덱스 200을 매주 한 2년 정도 사자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2년이면 뭐 1년에 52주잖아요. 1년에 52주인데 2년 하면은 약 한 100주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100번 정도 적립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천천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나열해 볼게요. 해보면 뭐 만약에 나는 한 일주일에 3만 원을 아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일반 직장인이 저축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벌어서 넷이서 쓰는 경우에 가장 뭐 집담보라든지 뭐 어떤 일부 대출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뭐 꼭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실제로 순수하게 저축을 위해 남는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돈을 만들어서 투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3만 원이라도, 혹은 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일주일에 뭐 만 원이라도, 사실 만 원이 넘지만 코덱스 200이 숫자가 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나는 뭐 가장이 나는 일주일에 3만 원 아낄게 해가지고 이 100주 정도,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3만 원이니까 300만 원 정도를 2년 동안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행의 예금 이자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식이고, 그리고 제가 왜 2년이라고 했냐면 사실 이 2년이라는 숫자도 좀 유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시장이 만약에 확 올라버리면 매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2년이 됐는데도 시장이 좋은 성과가 안 나온다면 1년 더 기다릴 수도 있는 정도. 그 사이에 1년과 3년에 저는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100번 정도 적립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그리고 너무 길게 3년 이렇게 잡으면 아마 다들 힘들 것이고, 그래서 약간의 어떤 목돈도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예전에 회원분들이랑 했을 때, 여기가 7월이 언젠가요? 7월이었나? 그쵸. 요때였네요. 그러면 요때 시작해서 아마 요 언저리 때 대부분 팔고, 그리고 나머지 한 번 매도해서 끝낼 물량을 끝내 매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요때도 한 2년 정도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좀 든든했던 이런 모습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시장을 매일 안 봐도 시장이 눈 감고도 이게 그려집니다. 이게 차트가.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시황보다도 스스로 그 지수 자체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났을 때 이제 회원분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오히려 시장 하락했을 때 시장이 더 사고 싶어졌다. 그리고 하락장이 안 무서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할 때 오히려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어떤 오히려 거꾸로 더 두려움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쌀 때 다들 무서워할 때 사고, 다들 좋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다 이렇게 들어올 때 하락장을 대비하는 이런 모습도 자연스럽게 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를
세 가지의 적립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새롭게 이렇게 회차 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할 건데요. 그거를 이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을게요. 여기 보면은 요 세 가지의 항목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코덱스 200이죠. 코덱스 200. 그리고 밑에 요거 세 번째 미국제 혼합형. 요거는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드리는 요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보면은 위에 게 코스피고요. 밑에 게 달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스피를 계속 적립식으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계속 적립식으로 이렇게 살 때는, 아, 시장이 어떤 약세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서 덜 사지고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이때부터는 매도를 하겠죠. 매도하면서 그 매도 자금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달러를 계속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교차를 할 것 같아요. 이거 샀다가 이거 샀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코스피 200을 사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슬슬 매도하면서 달러로 가고, 그 다음에 달러가 슬슬 올라가면 달러를 매도해서 이제 코스피를 슬슬 사는, 이런 것을 첫 번째 하나로 하고, 그러니까 코스피와 달러를 이제 교대로 사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살 겁니다. 혼합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혼합형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코스피와 미국채가 6대 4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또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죠.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동안은 달러를 사지 않겠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달러를 산다라는 내용이 없겠죠. 그리고 계속 지금은 코덱스 200을 100번 적립식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죠. 그 전에 끝날지 더 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계속 같이 갈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요 두 개를,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한 일주일에 10만원 저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주 5만원씩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 상황이 달라진다면 코덱스 200은 사지 않고 달러에 5만원, 미국채 혼합은 여전히 5만원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지금 달러의 수익이 많이 나고 있구나, 시장이 안 좋구나, 뭐 이런 걸 알겠죠. 그때 드는 생각은 시장이 안 좋구나, 그 다음 생각은 바로 시장이 싸졌으니까 다시 코덱스 200을 사야겠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저절로 매일매일 어떤 유튜브나 이런 시황을 듣지 않고서도 좀 시황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놔뒀거든요. 요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렇게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을 투자하고 투자 자산에서 50%는 시장, 현금, 개별 주식에서도 요만큼이 단기 투자를 하고 요만큼은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요거의 비중을 조금 바꿔서 한다고 했죠. 여전히 시장은 절반을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많이 줄였고, 좀 요 정도로 해가지고 현금,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좀 병행하는 걸로. 그리고 단기 투자는 저희가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아니라 JVM은 저희 관심 종목이었고, 그러니까 저희 보유 종목과 관심 종목에서만 단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의 관심 종목인데 요런 하단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 중장기로 매수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는 매수할 일이 없겠죠. 쭉 가서 이제 매도해야겠다라는 어떤 구간까지 뭐 기다리겠죠. 근데 요 사이 때 이 좋은 어떤 기업을 냅두는 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에 요때 단기 매수를 하는 거고, 단기 매수를 했다가 물리면 어차피 보유한 종목이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마 꾸준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시장이 있고, 이 시장 안에는 어쩔 때는 달러가 수익을 많이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혼합형이 들 빠져서 시장에서 생각보다 계좌가 많이 안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개별 주식과 현금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투자가 되다 보면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 내 전체 계좌는 나름 뭐 그렇게 뭐 충격적이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50% 투자하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분들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요 적립식을 시작할 겸 해서 같이 이번에 좀 해보는 걸로. 근데 대신에 아마 지금 주식으로 인해서 자금이 없을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몇만 원씩이라도 같이 해보는 걸로. 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자녀들도 시작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요 책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적립식 투자 성공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 책을, 아주 작은 책인데 이거를 카페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다 찍어 놓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몇 시간이면 읽는 아주 얇은 책이니까 요거를 그 책을 직접 사서 보셔도 좋고. 요 책이 어떻게 생긴 책이냐면, 적립식 요 책이거든요. 요게 아마 인터넷으로 사면 될 겁니다. 요 책을 보고 적립식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나오나? 그쵸. 인터넷으로 사면 될 것 같고요. 쌉니다. 뭐 2천 얼마짜리이고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거니까 금방 보실 건데, 이 책은 아주 작은 책이지만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꼭 강력하게 꼭 읽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이게 이제 보이죠? 장기, 단기, 그 다음에 적립식,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할 거고요. 시작은 아마 이게 회원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고 같이 하면 좋으니까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말고 매주 금요일 날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매주 금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 정도로 1회차 적립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다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 때도 아마 회원분들이 그때 돈 더 많이 넣을 걸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립식 투자 매우 매력적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피가 이렇게 하단에 있을 때가 흔하지 않은 기회거든요. 적립식 투자하기에. 그래서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좋은 회사를 길게 아주 길게 장기 투자를 적립식으로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개별 종목을 아주 길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워렌 버핏처럼 뭐 테슬라를 아니 그 애플을 일찍 먼저 알아보고 오랫동안 투자해서 뭐 투자 금액을 전체 자산의 40%까지 늘린다는 이런 어떤 신의 영역의 그런 해안이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수는 적립식으로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의 확신은 있어요. 근데 개별 종목은 그런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다 투자하는 것 요 세 가지 코덱스 200 이거는 특히 월간 차트가 이렇게 볼리저 밴드 하단일 때 거기다 두고 RSI가 40을 깰 때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영역이면서 CCI까지도 과매도 영역이 이런 구간에서 적립식 시작해서 1, 2년 그것도 길게 봤을 때 코스피 200 배당 빼고라도 손실은 거의 뭐 쉽지 않은 케이스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뭐 엄청난 어떤 태풍처럼 무서운 어떤 시장에 큰 어떤 충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와중에 이렇게 움푹 파이는 요런 것들일 수 있거든요. 지수를 장기적으로 보면 가다가 움푹 파이고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리먼 사태 이렇게 파이기도 하고 뭐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이럴 때도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면 반드시 지수는 올라옵니다. 이렇게. 왜냐면 시가총액 방식이고 근데 개별 종목은 이렇게 움푹 파였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않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이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코스피 200과 코스피 200은 적립식으로 매우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불황일 때 빚을 발해는 달러 그리고 코스피와 달러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그 역으로 벌어져 있어서 궁합이 제일 잘 맞거든요. 자산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혼합형. 미국 채권과 코스피의 어떤 혼합. 저절로 리밸런싱까지 해주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너무나 튼튼한 자산이라서 적립식으로 실패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고 보여집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보낸다면.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길게 방송을 했습니다. 시장이 다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하고 이렇게 슬픈 이야기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부터 좀 좋은 이야기로만 좀 할게요. 좋은 이야기로만 좀 하고, 카페도 바뀐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일부러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뭐 단 1%라도 수익이 났다. 뭐 단 뭐 1,000원이라도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은 인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 좋은 책 읽었다면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회원분들이 카페 회원분들이 좋은 책도 소개해주고 투자 성공담을 한번 좀 복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실패담까지도 해서 서로 이제 이 글을 읽는 다른 회원분들도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 이유가 이 나쁜 그 안 좋은 이것 어떤 기운들 심리를 좀 좋게 좋은 쪽으로만 좀 보자 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했고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